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댓글로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어서 또 읽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모 회사의 CEO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 500억을 받고 퇴사했다는데요. 이게 500억 원이겠죠. 저도 이거 기사를 안 봐서 지금 님이 하시는 댓글 저도 지금 본 거예요. 제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자, 근데 이분이 외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사로 컴퓨터를 공부하고 미국의 랭킹 2위 하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년 정도 만에 일한 후에 CEO로 선임이 되었다는데요. 제 생각에 CEO는 뭔가 MBA 출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어떻게 공학 분야에서만 있다가 CEO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점 때문에 저 사람이 10년 만에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장은 경영학과 출신이 해야 된다는 거는 한국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한국의 CEO들이 경영학과 출신이 많아요. 한국에서 그 랭킹 1위 하는 학교 경영학과 출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 한국의 학벌 사회라는 거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죠. 그러니까 경영학과 출신이 사장이 돼야 된다. 마치 공식처럼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경영학과 출신이 CEO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사장이 돼야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사장은 자동차로 공학 박사를 하는 사람이 사장해야 맞는 거고, 반도체 회사 사장은 반도체 쪽으로 공학 박사를 해야 한 사람이 사장이 돼야 맞는 거고, 뭐 특수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회사라면 화학공학 박사가 사장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국 보시면 컴퓨터 회사 사장이 컴퓨터 공학 박사고 뭐 거의 그래요. 전자 반도체 사장이 전자공학 박사고 뭐 미국은 거의 그런 식입니다. 왜냐면 그 미국의 그 핀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라서 먹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쪽으로 최고 전문가가 사장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한국이 좀 이상한 거죠.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장을 한다.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그 뭐 예를 들면 회사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예를 들면 경영학 원론 같은 뭐 그런 어떤 경영학적인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엔지니어링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이 사장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엔지니어링 회사의 사장은 엔지니어로서 잔뼈가 굵거나 아니면 공학 박사 출신이 하는 게 훨씬 회사를 강력하게 이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회사 재무제표나 경영에 필요한 원리들은 그런 거 하는 뭐랄까 행정직원을 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경영학과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엔지니어링 회사 사장들이 공학 박사거나 혹은 엔지니어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이랑 다르죠.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이 이런 거를 요즘 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진들의 이제 한국도 대기업들이 공학 박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항상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들을 다 임원으로 올리고 사장, 부사장 올리고 원래 한국이 전통적으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국 회사들과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요즘 한국도 대기업들 뭐 사장, 부사장, 임원들의 공학 박사 출신들이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좀 너무 한국의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요새는 안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회사 사장은 공학 박사가 확실히 많아요. 뭐 그게 당연하겠죠. 그쪽으로 아는 게 많아야 회사의 기술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기술이 좋아야 회사가 잘 나가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다녔던 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들 중에 공학 박사 출신들이 꽤 많았고, 뭐 공학 박사 아니어도 뭐 공학 석사 출신들도 있었고, 엔지니어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임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엔지니어링 회사의 경우는 그랬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MBA 같은 거를 좀 한국에서 너무 학벌적으로 그걸 높이 우러러보는데, 미국에서 MBA는 어떤 거냐면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회사에서 좀 이제 매니저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회사 경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조금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 파트타임 같은 걸로 MBA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미국은 엔지니어들이 뭐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본인이 뭐 매니저급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뭐 재무제표라든가 회사 경영을 행정으로 돌리는 거를 너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고 MBA 프로그램으로 뭐 퇴근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종의 야간대죠.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마치 MBA가 무슨 벼슬이라도 된 것처럼 뭔가 너무 과장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는 MBA 출신들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갓 경영학 학부 나온 사람이 미국으로 경영학 석사 오면은 미국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고용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오갈 데 없어져서 다시 한국 돌아가거든요. 한국에서는 MBA가 막 벼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미국 MBA다, 미국 명문대 MBA다 하면 또 한국 대기업에서 먹어주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미국은 MBA는 엔지니어로서 실제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매니저급으로 올라갈 때 본인이 좀 회사의 그런 경영적인 거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 MBA 막상 가면은 그냥 뭐 회사 다니는 아저씨들이 많아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고, 미국 내국인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안에 이제 한국인들이 섞여 있는 거죠. 한국인들 MBA 유학 오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뭔가 MBA 문화에 대해서 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A 출신이 뭔가 CEO를 한다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엔지니어링 회사 CEO는 뭐 공학 석사나 공학 박사들이 많죠. 뭐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10년 만에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 때 제가 박사를 같이 졸업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대만에서 유학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저랑 예전에 같은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뭐 박사 졸업은 똑같이 했어요. 저 박사 때 맨날 그 복도에서 인사하던 친구였는데 회사에서 그 친구가 저보다 승진을 훨씬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사 마친 지 한 7년 정도 됐고 부장급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박사 마친 지 7년 정도 됐고 부장급 엔지니어면 노멀하게 그냥 잘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이 졸업했는데 지금 미국 대기업에서 임원입니다. 한국 직급으로 하자면 상무야, 상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이에 상무가 될 수 있냐?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젊은 나이에 상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은 왜냐면 소위 말하는 짬밥이 좀 돼야 되고 나이가 좀 있어야지만, 너무 어린 사람이 임원으로 올라가면 그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부장들이 따라야 되는데 자기보다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상무로 올라가면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한국은 상무가 되려면 좀 나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무조건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냥 승진이 팍팍 되는 시스템인데, 그 친구가 하여튼
저랑 같이 박사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임원이에요. 한국 대기업 용어로 치면 뭐 상무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승진이 빠른 거잖아.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냥 무조건 일만 하는 거야. 올인.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일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제가 대충 그 친구의 삶을 보면은 그냥 아무 취미도 없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냥 한국의 뭐 80년대 70년대에 살았던 한국의 아버지처럼 일만 죽도록 하면 살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회사에 자기 인생을 걸고 회사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적당히 하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집에 와서는 뭐 내가 읽고 싶었던 책 읽고 뭐 가끔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타를 치면서 걷는 거예요. 평타를 치면서 걷으면 저 나이 정도 되면 부장급 엔지니어가 되는 게 노멀한 거죠. 근데 제 나이에 막 상무 달고 그런 애들은 글쎄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일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네요. 지금 말씀하신 저 CEO도 글쎄 제 생각엔 저렇게 미국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만에 CEO가 되려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노트북 켜고 회사 일을 시작하고 밥은 그냥 뭐 시리얼 같은 거 먹으면서 모니터 보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점심 때도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회사 식당에서 가서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저녁 때 퇴근도 남들 퇴근할 때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노트북 켜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막 새벽 한 2시 3시까지 일하고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쪽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한 새벽 한 5시쯤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또 노트북 켜고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살고 보통 이러면 이제 뭐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제 이혼하자고 하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가정을 뭐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막 엄청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CEO들 보면은 대부분 가정이 막 이혼했거나 아니면 뭐 아예 결혼을 안 했거나 뭐 애인이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대부분이고 되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가족이나 파탄 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뭐 10년 만에 막 미국 대기업 사장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부러워하게 되냐면 신문 기자들이 항상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뽕을 띄우는 거죠. 막 우러러 볼 만한 그럴싸한 얘기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 삶을 막상 까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뭐 박사 때도 대학원 랩에 있을 때 뭐 주변에 막 세계적인 막 무슨 곧 노벨상 탈 것 같다는 뭐 교수들 보면은 뭐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막 가족이고 뭐가 없이 맨날 실험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연구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얻는 건 많겠지만 뭐 정작 중요한 가족을 잃어버려요. 뭐 그래서 교수 중에 명문대 교수 중에 이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연구만 하고 살면은 영구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를 참 잘 만났는데,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고 자녀도 있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고 연구도 잘하고 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고 아주 둥글둥글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뭐 그냥 전형적인 9 to 5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저녁 5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뭐 그게 건강한 삶이죠. 뭐 그래서 그냥 평범한 미국 대학 교수로 그냥 사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도 그냥 제가 주변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뭐 제가 미국에선 박사 마치고 대기업 들어가면은 과장을 주거든요. 그때 제가 모셨던 윗 상사들, 뭐 그때 회사 다녔을 때 뭐 제가 봤던 미국인 부장님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다 그렇게 살았어요. 9 to 5. 굳이 내가 상무 안 달아도 내가 행복하면 됐지.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막 너무 막 어렸을 때부터 임원 달려고 하고 뭐 사장 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잃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에서 한 박사 받고 미국 대기업에 그냥 9 to 5로 평범하게 일하고 뭐 그 정도 한 10년 일하다 보면은 뭐 연봉 한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한 4억 원 정도, 요 정도 받고 뭐 부장 정도로 지내다가 이제 뭐 상무 되면은 이제 뭐 그때 뭐 한 10억 원 정도 받고 뭐 요 정도 사는 게 건강한 삶이고, 뭐 상무 못 돼서 그냥 부장으로 그냥 커리어 끝내야 된다. 뭐 그래도 다들 만족하고 그냥 뭐 한 3, 4억 원 정도 받고 뭐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 받으면 됐죠. 뭐 본인 가족들 잘 부양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그 돈으로 집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막 몇백억 연봉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봉만 몇백억 되려면요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가족이고 뭐고 없이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쁜 사람 소리 듣죠. 왜냐면 막 쥐어짜야 되니까. 전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샌드위치 먹으면서 막 모니터 보면서 막 회사 이메일 읽으면서 막 일하는 그런 치열한 삶,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미국 온 건데, 미국에서도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저렇게 막 연봉 몇백억 받으려고. 근데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미국 대기업의 유명 CEO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뒷담화 들어보면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다들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겠어요. 그 뭐 가족이고 뭐가 안 챙기고 일만 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살려면 건강한 삶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려 할 때 그냥 돈 많이 버는 것만 본받으려 하면 안 돼요. 그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저렇게 돈 많이 버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포기해야죠.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연봉 정도면 나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행복하게 사는 걸 선택했어요. 어떤 삶을 살지는 님이 선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보면 어떤 차별점 때문에 저 사람이 10년 만에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었는지, 모든 걸 버리면 됩니다. 그 일만 하면 살면 돼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이메일 체크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여유 없는 삶.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그게 정말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은데, 돈만 저렇게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죽으면서 후회하겠죠.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었구나. 가족도 잃고 배우자도 잃고 자식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구나. 내 통장에는 몇백억이 있지만 난 다 잃었구나 하면서 죽겠죠. 글쎄요, 그렇게 저는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